존경하는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늘 건강하시고 활기찬 하루 보내고 계신지요? 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맞아요. 여러분의 건강 100세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요. 오늘 꼭 필요한 필수 건강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많은 어르신들을 밤잠 설치게 만드는 골칫거리죠. 바로 다리 쥐입니다. 정말 생각만 해도 종아리가 뻐근해지는 것 같아요. 그쵸. 왜 자꾸 밤에만 되면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 또 쥐가 났을 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을까? 그리고 다시는 쥐 때문에 고통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오늘 이 시간에 그 원인부터 아주 시원한 해결책, 그리고 확실한 예방법까지 속속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요. 잠깐.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르신께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살짝 눌러주세요. 네,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밤에 주무시다가 갑자기 종아리나 발이 그냥 확 오그라들면서 깨는 경험. 어휴, 정말 고통스럽죠? 네, 의학적으로는 이걸 국소성 근육 경련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름은 어렵지만 흔한 증상입니다. 그렇죠.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상당수가 이걸 경험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흔한 일인데 도대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 원인이 아주 명확하게 딱 이거다 하고 밝혀진 건 사실 아직 없어요. 연구가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래요? 네. 근데 최근에는 그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근육을 조절하는 신경 있잖아요. 그 신경이 밤사이에 좀 과도하게 흥분하거나 오작동을 일으켜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경 문제요? 저는 그냥 근육이 뭉치는 건 줄 알았는데 좀 의외네요. 네,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뭐랄까 딱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하긴 어르신들께서도 주로 아이고 내가 오늘 좀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아니면 물을 잘 안 마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런 흔한 원인들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네, 물론이죠. 그 말씀하신 근육의 피로, 이게 아주 흔한 원인 중 하나예요. 그렇죠. 많이 걸으시거나 하면 맞아요. 평소보다 좀 많이 걸으셨거나 아니면 정원일을 오래 하셨거나 이렇게 안 쓰던 근육을 갑자기 무리해서 쓰면 근육이 지치는 거죠. 낮에 좀 무리했다 싶으면 밤에 딱 신호가 오는 거군요. 네, 그 피로가 밤의 근육 경련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물 부족은 어떤가요? 특히 여름에 더 심하다고들 하시는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몸에 수분이 부족하면요. 이게 단순히 목마른 걸 넘어서 여러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요? 일단 피가 좀 뻑뻑해진다고 할까요? 혈액순환이 느려지고요. 또 근육이나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 성분들이 있거든요. 칼륨, 마그네슘, 칼슘 같은 거요. 네네, 전해질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 전해질 균형이 깨지기가 쉬워요. 물이 부족하면요. 그래서 땀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특히 쥐가 잘 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아하, 땀으로 물이랑 그런 미네랄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죠. 전해질이 부족해지면 신경 신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근육 경련이 쉽게 생기는 거죠. 그리고 혹시 이뇨제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주의하셔야 해요. 왜 그렇죠? 그 약들이 소변으로 수분하고 전해질을 더 많이 배출시키거든요. 그래서 몸에 부족해지기 쉬우니까요. 그렇군요. 물이랑 전해질 균형, 이거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리고 또 혈액순환 문제도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이것도 아주 주요한 원인이에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잖아요. 네. 그럴 때나 아니면 너무 꽉 끼는 옷, 양말 이런 것 때문에 피가 잘 안 통할 때. 오래 앉아있거나 서 있어도 그렇고요. 맞아요. 다리 쪽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쥐가 나기 쉽습니다. 특히 그 하지정맥류라고 다리 혈관이 늘어나서 피가 좀 고이는 그런 질환 있으신 분들은 더 자주 겪으실 수 있고요. 나이가 드는 것 자체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지니까. 네, 노화도 무시할 수 없죠.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 양도 좀 줄어들고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 기능도 예전 같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괜찮았던 어떤 작은 자극에도 근육이 좀 과민하게 반응해서 경련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이거예요. 왜 유독 밤에 심할까요? 낮에는 괜찮다가도 꼭 잠만 자라고 누우면 말썽인지. 그게 참 그렇죠.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것도 몇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네.
첫째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잠잘 때는 우리가 활동량이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로 가는 혈액순환 속도도 자연히 느려집니다. 그건 그렇겠네요. 둘째는 주무실 때 자세 때문인데요. 보통 발목이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발바닥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자세가 되기 쉽거든요. 아, 발끝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 자세가 종아리 근육을 짧아지게 만들어요. 근육이 이미 좀 짧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경련이 일어나기가 훨씬 쉬워지는 거죠. 아하, 자는 자세 때문에 근육이 이미 준비 상태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약간 그런 셈이죠.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잠잘 때는 뇌 기능도 좀 쉬잖아요. 네. 그래서 근육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감지하고 너무 수축했으니 이완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반응 속도가 깨어있을 때보다 좀 느려질 수 있어요. 그럼 근육이 막 수축하려고 해도 뇌에서 멈춰 신호를 못 보내는 건가요? 네, 뭐 약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비정상적인 수축 신호가 와도 뇌가 제때 이완 명령을 못 내리니까 경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야, 정말 다양한 원인이 얽혀 있네요. 네, 물론 이 외에도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척추관 협착증 같은 허리 문제, 아니면 당뇨병 같은 다른 병이 원인일 수도 있고요. 또 드시는 약 중에 뭐 고혈압약이나 고지혈증 약 같은 것들 부작용일 수도 있으니 이런 가능성도 항상 열어두고 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르신들께서 가장 기다리셨을 내용으로 넘어가 보죠. 밤에 갑자기 쥐가 났을 때 그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빤히 벗어나는 방법들, 여기 좀 흥미로운 방법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당황하지 않는 겁니다. 아프다고 막 소리 지르거나 허우적대면 더 힘드니까요. 맞아요. 침착하게. 그럼 제일 먼저 뭘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이요? 어떻게 하는 거죠? 일단 쥐가 난 다리를 쭉 펴세요. 그리고 손으로 발가락 부분을 잡고요. 천천히 얼굴 쪽, 그러니까 몸 쪽으로 최대한 당겨주는 겁니다. 중아리 근육이 지그시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요. 아, 근육을 반대로 늘려주는 거군요. 네, 핵심은 그거예요. 경직된 근육의 반대 방향으로 늘려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혼자서 발 잡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가 나왔거나 유연성이 좀 부족하면? 그렇죠. 그럴 때는 벽을 이용하시면 좋아요. 침대에서 일어나실 수 있다면요. 벽은 어떻게 이용하나요? 발바닥 전체로 벽을 힘껏 밀어내는 거예요. 다리는 편 상태를 유지하고요. 이것도 비슷한 스트레칭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발바닥에 쥐가 났을 때는요? 그때는 반대로 발등 쪽으로, 그러니까 발가락을 위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원리는 똑같아요. 네. 스트레칭 말고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마사지 같은 거요. 부드러운 마사지도 당연히 도움이 되죠. 쥐가 나서 딱딱하게 뭉친 부위를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살살 주무르거나 문질러서 풀어주는 거죠. 살살이 중요하군요. 세게 하면 안 되고요. 네, 절대 세게 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근육이 더 다치거나 통증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반드시 부드럽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어르신들 메모 중에 진짜 신기한 방법이 있었어요. 윗입술 꼬집기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다리랑 윗입술이랑 무슨 상관이죠? 네, 그거 저도 봤어요.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이게 의외로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꽤 있는 일종의 민간요법이에요. 정말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방법은 간단해요. 집게손가락이랑 엄지손가락으로요. 윗입술하고 코 사이, 인중이라고 하죠. 그 가운데 부분을 좀 세게, 약간 아프다 싶을 정도로 꽉 꼬집는 거예요. 아프게요? 얼마나 꼬집어요?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꾹 꼬집고 있다가 잠시 쉬고 이걸 서너 번 이상 반복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뭐죠? 정확한 원리는 아직 명확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추측하기로는 우리 몸의 신경 반사작용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신경 반사요? 네. 다리로 가는 그 경련 신호를 이 윗입술의 강한 통증 자극으로 잠시 차단하거나 다른 데로 주의를 돌리는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누워서 바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죠. 와, 신기하네요. 누워서 할 수 있다니 꼭 기억해둬야겠어요. 중요한 건 세게 그리고 반복해서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앉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그것도 있습니다. 다리 X자로 꼬고 앉기라는 방법인데요. 다리를 X자로요.
네. 만약 바닥에 앉으실 수 있다면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발목하고 발등 부분을 서로 X자로 교차시키는 거예요. 아, 오른쪽 발등을 왼쪽 종아리 아래로, 왼쪽 발등을 오른쪽 종아리 아래로 이렇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교차시켜서 한 30초 정도 앉아 계시면 종아리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눌리면서 혈액순환 방식에 변화가 생겨서 쥐가 풀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도해 볼 만 하겠네요. 그럼 혹시 벌떡 일어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일어나실 수 있다면 뒤꿈치 들기도 해볼 수 있습니다. 까치발 드는 거요? 네, 비슷해요. 쥐가 안쪽 다리로 체중을 싣고 서서 반대쪽 다리는 살짝 들고요. 그 상태에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이에요. 이것도 근육에 다른 종류의 자극을 줘서 경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다양한 응급처치법이 있네요. 아, 그리고 혈자리 지압 얘기도 있었죠? 네, 한의학적으로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 세 군데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알려주세요. 첫째는 승산혈이라는 곳이에요. 종아리 뒤쪽에 만져보시면 알통 근육이 불룩 솟아 있잖아요. 네. 그 알통 근육 바로 아래쪽 근육이 이렇게 V자 모양으로 갈라지면서 움푹 들어가는 지점이 있어요. 까치발을 살짝 들면 더 잘 느껴지실 거예요. 아, 여기 움푹 들어가는 곳이요? 네, 거기입니다. 그 부위를 엄지손가락으로 한 5초 이상 꾹 눌러주세요. 둘째는 양릉천혈인데요. 이건 무릎 바깥쪽에 있어요. 무릎 바깥쪽을 만져보시면 복숭아뼈처럼 작은 뼈가 툭 튀어나와 있거든요. 네, 여기 있네요. 그 뼈의 바로 앞쪽 대각선 아래로 살짝 내려가면 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양릉천혈입니다. 여기도 5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면 근육 이완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셋째는 중도혈입니다. 이건 다리 안쪽에 있는데요. 안쪽 복숭아뼈랑 무릎뼈를 연결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중간 지점쯤이에요. 정강이뼈 바로 뒤쪽 근육 부위입니다. 아, 종강이 뼈 두 쪽 중간쯤이요? 네, 여기도 5초 정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이 혈자리들이 근육이랑 힘줄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도와서 쥐를 푸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승산혈, 양릉천혈, 중도혈. 이름은 좀 어렵지만 위치를 대충 기억해두면 급할 때 유용하겠네요. 네, 정확한 위치를 찾기 어려우시면 그 주변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서 가장 시원하거나 약간 통증이 느껴지는 곳을 지압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쥐가 났을 때 대처하는 법을 알아봤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 건 예방이죠. 맞아요. 예방. 쥐가 아예 안 나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평소에 뭘 어떻게 해야 이 지긋지긋한 쥐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네, 예방이 최선입니다. 모든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물 마시는 거 아닐까요? 빙고 맞습니다. 물 제대로 마시기.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죠? 보통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그러니까 일반 생수병으로 한 3, 4병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한 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 자주 조금씩 나눠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물이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다른 차 같은 것도 괜찮나요? 그냥 맹물이 가장 좋고요. 특히 찬물보다는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이 몸에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아, 커피나 술은 역시 줄여야겠네요. 아까 이뇨작용 말씀하셨죠? 네, 맞아요. 커피, 녹차, 술 이런 것들은 몸에서 수분을 오히려 빼앗아갈 수 있으니까 되도록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운동하신 후에는 탈수되지 않도록 물을 더 신경 써서 챙겨 드셔야 하고요. 네. 먹는 것도 중요하겠죠? 어떤 음식이 쥐 예방에 도움이 될까요? 네, 음식으로 예방하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양 균형을 맞춘 식사가 중요하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미네랄, 그러니까 칼륨, 마그네슘,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칼륨은 바나나, 토마토, 감자, 멜론 이런 과일 채소에 많고요. 마그네슘은 시금치 같은 짙은 녹색 잎채소나 견과류, 콩 종류에 많이 들어있어요. 칼슘은 뭐 잘 아시듯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 멸치, 두부 이런 것들로 보충하시면 좋습니다. 골고루 잘 챙겨 먹는 게 중요하네요. 그런데 그 어르신 메모에 마그네슘 영양제가 쥐 예방에 좋다고 써 있던데 이건 좀 어떤가요? 효과가 확실한가요? 아, 네. 마그네슘이 근육 이완 작용에 관여하니까 그런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 최근 연구들을 보면요. 평소 건강한 분이 단순히 다리 쥐해방만을 위해서 마그네슘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생각보다 큰 효과는 없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요? 네. 물론 평소 식사로 마그네슘 섭취가 부족하다면 보충이 필요하겠지만 쥐해방만을 위해서 영양제에 너무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식품을 통해 골고루 섭취하는 게 더 현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음식으로 섭취하는 게 우선이네요. 그리고 아까 그 메모에 있던 민간요법 차 얘기도 있었어요. 생감자, 우엉, 대추 넣고 끓인 차요? 네. 그것도 혈액순환이나 미네랄 보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긴 합니다. 과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된 건 아니지만 시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네. 그리고 역시 운동, 스트레칭. 이 얘기가 빠지지 않네요? 당연하죠. 꾸준한 스트레칭은 예방에 정말 핵심입니다. 특히 언제 해야 할까요? 자기 전, 그리고 운동 전후. 맞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그리고 운동하기 전후에는 반드시 종아리 근육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도 정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기 전 1분 스트레칭. 그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쉽게 알려주세요. 그 상태에서 발끝을 몸쪽으로 천천히 10초 정도 당겨주시는 거예요. 종아리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요. 아까 쥐 났을 때 하던 스트레칭이랑 비슷하네요. 네, 맞아요. 양쪽 다리 번갈아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허리를 좀 숙여서 손으로 발끝을 잡는 동작까지 추가해 주시면 더 좋은데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냥 편안하게 늘어나는 느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혈액순환 돕는 종아리 펌프 운동도 평소에 해주시면 아주 좋아요. 깍지발 들기 말씀이시죠? 네, 서서 까치발 드는 건데요. 천천히 3초 동안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리고 3초간 딱 멈춰서 버티고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내리는 거예요. 3초 올리고, 3초 버티고, 3초 내리고. 네, 이걸 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처럼 혈액을 심장 쪽으로 쭉쭉 짜 올려줘서 혈액순환 개선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앉아서 TV 보면서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앉아 계실 때는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는 팔뚝 펌프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상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니까 더 좋고요. 잠자는 습관도 좀 신경 써야 한다고 했죠? 네, 현명한 수면 습관. 이것도 중요합니다. 첫째는 다리를 따뜻하게 하고 주무시는 거예요. 양말 신고 자는 거요? 네, 근데 너무 꽉 끼는 양말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아주 느슨한 수면 양말 같은 걸 신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불을 잘 덮어서 다리 쪽 체온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둘째는 발밑에 낮은 베개나 쿠션 같은 걸 받쳐서 다리를 심장보다 살짝 높게 하고 주무시면 정맥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너무 높게 하실 필요는 없고요. 살짝만요.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요. 네. 그리고 셋째는 다리를 쭉 펴고 몸이 편안한 자세로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웅크리거나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는 좀 피해 주시고요. 평소 활동은 어떻게 조절하는 게 좋을까요? 너무 안 움직여도 문제, 너무 많이 움직여도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적절한 활동이 중요합니다. 너무 격렬하거나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근육 피로를 유발해서 쥐를 더 잘 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떤 운동이 좋은가요? 규칙적으로 가볍게 걷기 아니면 수영처럼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게 혈액순환에도 좋고 근육 건강 유지에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는요? 그럴 때는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씩은 꼭 자세를 바꿔주세요. 잠깐 일어나서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제일 안 좋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잠깐 언급됐던 건데 약물 점검도 필요하겠네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혹시 최근에 새로 처방받아서 드시기 시작한 약이 있으시다면요. 혹시 이 약 때문에 내가 쥐가 더 자주 나는 건 아닐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 보셔야 합니다. 네, 약 때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으니까요. 네, 정말 오늘 알려주신 예방법들 잘 실천하면 쥐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 여러분, 잠시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다리 쥐는 이렇게 생활 습관 관리하면 좋아지는데요. 가끔은 이게 그냥 단순한 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보내는 심각한 질병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 맞습니다. 이 부분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몇 가지 증상들은 단순 근육 경련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꼭 주의 깊게 들어보시고 만약에 해당되신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지체 없이 병원에 가셔서 의사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어떤 증상들을 특히 조심해야 할까요?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첫째, 한쪽 다리만 유독 눈에 띄게 붓고 만져봤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느껴지거나 피부색이 좀 붉게 변할 때입니다. 한쪽 다리만요? 붓고 뜨겁고 빨개진다. 네, 이건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의 혈전, 그러니까 피떡이 생기는 심부정맥 혈전증이라는 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게 왜 위험하냐면 이 피떡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다가 폐혈관을 막아버리면 정말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즉시 응급진료가 필요합니다. 어휴, 정말 무섭네요. 또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둘째, 쥐가 풀리고 나서도 통증이 몇 시간 이상 계속 가거나 쥐가 났던 부위 근육이 돌멩이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입니다. 이건 단순 경련이 아니라 근육 자체가 손상되었거나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풀렸는데도 계속 아프고 딱딱하다. 이것도 이상 신호군요. 네. 셋째는요, 다리가 갑자기 창백하게 변하거나 얼음장처럼 차가워지고 감각이 둔해지거나 만져다 느낌이 없을 때예요. 네. 이건 다리로 피를 도내는 동맥혈관이 갑자기 막히는 급성 동맥 폐색이라는 아주 응급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다리 조직이 죽을 수도 있어요. 즉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위험한 상황들이네요. 정말 꼭 기억해야겠어요. 네. 넷째도 매우 위험한 신호인데요. 다리에 쥐가 나는 것과 동시에 갑자기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느껴질 때입니다. 다리 쥐랑 가슴 통증, 숨쉬기 힘든 게 같이 온다고요? 네, 이건 아까 말씀드린 다리 혈전이 폐로 날아가서 폐혈관을 막는 폐색전증일 가능성이 있는 아주 치명적인 신호입니다. 이것도 지체 없이 119를 부르시거나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이네요. 다섯째는 다리에 힘이 쭉 빠지거나 마비되는 느낌이 들고 걸음걸이가 갑자기 좀 이상해지고 부자연스러워질 때예요. 이건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문제로 신경이 심하게 눌리거나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신경과나 정형외과 진료를 꼭 받아보셔야 해요. 네, 그리고 얼마나 자주 쥐가 나는지도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어쩌다 한두 번, 피곤하거나 무리했을 때 쥐가 나는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런 특별한 이유 없이 1, 2주에 한 번 이상 이렇게 너무 빈번하게 쥐가 난다 싶으면 이것도 한 번쯤은 그 원인이 뭔지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런 위험 신호들 절대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 두셨다가 혹시라도 해당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기다리지 마시고 즉시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게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니까요. 오늘 어르신께서 밤마다 겪으시는 그 불편함, 다리 주위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한번 파헤쳐 보았습니다. 원인부터 응급 대처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방법과 놓쳐서는 안 될 위험 신호까지.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어르신 여러분의 편안한 밤잠에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오늘처럼 어르신께 꼭 필요한 이런 맞춤 건강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요.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네, 저희가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저희는 항상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늘 건강하세요. 그리고 혹시 오늘 내용 중에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나는 이런 방법으로 다리쥐 이겨냈는데 하는 어르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면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좀 남겨주세요. 맞아요. 다른 어르신들께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저희가 다음 내용을 준비하는데도 아주 소중하게 참고하겠습니다.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것만큼 좋은 건강 정보는 없을 겁니다. 그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아주 작은 것, 딱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네, 거창한 거 아니어도요. 예를 들어 오늘 밤 자기 전에 딱 1분만 투자해서 종아리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발밑에 낮은 베개를 하나 받치고 주무셔보는 건 어떨까요? 네, 그런 작은 시작이 중요하죠.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어르신의 밤을 훨씬 더 편안하고 건강하게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밤 쥐 걱정 없이 편안하고 건강한 밤 되십시오. 네, 건강한 밤 되세요.